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립틱 이퀘이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사실 5장 내용은 끝나는데, 이건 5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하자면 엘립틱 이퀘이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죠. 그죠? 책에서는 요걸 P로 안 두고 U로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었고, 그죠? 자, 이 식을 이제 finite difference로 표현하면 델타 x이고 u의 2차원 문제니까 i 플러스 1, j 마이너스 2uij 더하기 ui, j ui 플러스 1, j와 같이 될 테고 y에 대해서는 ui, j 플러스 1 마이너스 2uij 더하기 ui, j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리고 델타 x랑 델타 y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베타로 두고 델타 y분의 델타 x 식을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u 식을 정리를 해보면 u 이렇게 쓰겠습니다. ui 플러스 1, j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ui 마이너스 1, j 더하기 2배의 빼기죠. 빼기 2배의 1 플러스 베타 제곱에 ui, j가 있고 또 더하기 여기에 이제 베타가 들어가죠. 그죠? 베타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u j 플러스 i, j 플러스 1 더하기 ui, j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ui, j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자코비 이터레이션은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푸는 것입니까? 모든 항을 여기에 이제 인덱스로 보면 kk, k 여기에는 k 플러스 요것도 k ui, j를 k 플러스 1이라 두고 요놈은 kk 이와 같이 이제 이터레이션의 반복 계산에 파라볼릭과 달리 시간을 전진하는 파라볼릭과 달리 반복 계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인트 가우스 아이델은 이건 이제 자코비 이터레이션이고 포인트 가우스 아이델은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결국 내가 ui, j를 구하는데 바로 내가 순서를 i 1번부터 뭐 최대값까지 j 1번부터 최대값까지 내가 이 2차원 문제니까 루프가 2j는 1부터 nj까지 또 2i는 1부터 ni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 알고리즘을 풀어야 되죠. and 그죠? 그러니까 이미 컴퓨터 입장에서는 i-1하고 j-1은 이미 계산되는 값이죠. 그래서 요거는 k 플러스 1 k 이건 모르는 값이고 k 플러스 1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라인 가우스 아이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만약 i 방향을 내가 한 묶음으로 한꺼번에 푼다 라고 하면 이걸 k 플러스 1 그죠? 요것도 k 플러스 1 요거 k 플러스 1이고 여기 j 방향은 k 그 다음에 j-1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전에 구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라인 가우스 아이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버 릴렉세이션은 저 각각의 팩터에 이제 식을 약간 바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u i, j의 k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오메가 u i, j의 k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어떤 델타가 되는 거죠. 결국 델타 u를 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릴렉세이션 팩터를 둬가지고 포인트 가우스 아이델을 하면 PSOR이 되고 라인 가우스 아이델에 대해 적용하면 LSO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라인 가우스 아이델을 I 방향으로 한번 풀고 또 J 방향으로 한번 풀고 하는 것을 우리가 ADI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결국 업데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파라볼릭 이퀘이션의 implicit, explicit, 그죠? ADI 뭐 이런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지만 개념 자체는 하나는 time advancing 또는 time marching 하는 것이고 이거는 iteration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솔루션을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CFD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개념은 예를 들어 델타 X가 0으로 가면 트렁케이션 에러도 0으로 간다. 이런 원리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변화량이 아주 크다. 변화량이 아주 크다. 그러면 그 변화량이 큰 곳에서는 격자 간격에 비해서 예를 들어 이 트렁케이션 에러가 라운드 3승 U, 라운드 X 3승 곱하기 델타 X 제곱. 그 리딩 가장 큰 트렁케이션 에러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이제 세컨 오더 2차 정확도 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델타 X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 이 3차 미분, 즉 솔루션 변화가 아주 큰 영역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에러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격자 간격을 더 조밀하게 줘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어떤 점이 있다면 델타 X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푼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솔루션의 변화가 뭐 이쪽에 아주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풀기도 할 겁니다. 이쪽에 격자를 좀 더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 여기서는 예를 들어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되다 이쪽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 더 많은 격자점을 심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그래야 요걸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실제 솔루션은 요 각각의 점의 숫자 하나로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 값이 아주 큰 변화가 있다면 그 중간에서 뭐 어떤 두 지점 간의 변화가 직선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리적으로는. 곡선으로 될 텐데 이런 변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변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변화를 포착을 하려면 더 많은 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예를 들어 뭐 벽면 예를 들어 익형의 압력 분포를 보면 이런 분포를 가지죠. 이런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 리딩 엣지에서 이게 압력 계수다. 그러면 리딩 엣지 근처에서는 좁은 구간에서 압력 변화가 아주 많죠. 그죠? 그래서 리딩 엣지 근처에는 격자가 많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트레일링 엣지도 보면 여기에서 한쪽에서 이 유동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면 180도 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리딩 엣지 부분, 트레일링 엣지 부분에는 격자를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많은 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벽면의 수직한 방향을 생각하면 이 표면에 경계층이 이렇게 생성되죠. 자, 경계층은 기본적으로 속도 분포가 급격하게 바뀌는 영역이죠. 아주 좁은 구간에서. 이런 곳에도 격자가 많이 있어야만 이 변화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익형 주변에는 표면에서 격자가 새카맣고, 그죠?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에 격자를 많이 넣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숫자 값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격자가 특정 방향으로 쫙 모여 있는 격자, 이걸 이제 클러스터드라고 표현을 하고, 클러스터되어 있는, 집적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격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이제 그리드 클러스터링 또는 쭉 늘려준다고 해서 그리드 스트레칭, 뭐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책에 잠시만요. 3장에 문제 3.9번 문제 3.9번을 보시면 이 격자를 어떻게 하면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 또 책의 9장이 챕터 9장이 그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격자를 스트레칭하는 어떤 함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자, 이런 챕터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 그 에디슨 소프트웨어에 이 메가인가? 이 메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 가지고 격자를 만들어 봤죠. 이런 것들을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드 된 격자를 썼다. 그러면 각 지점마다 델타 x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파라볼리케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t는 누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치고, 격자는, 자, 이 식을 풀 때 예를 들어 격자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이 i고 i 플러스 1이고 이 점을 i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등간격이다. 그러면 이놈은 ui 플러스 1 마이너스 2ui 더하기 ui 마이너스 1을 델타 x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간격이 다르니까 우린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이 2차 미분이라는 게 결국은 기울기의 기울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써보면 ui 플러스 1 마이너스 ui고, 요 간격을 델타 x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을 xi라 치고 요 사이 간격을 델타 xi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인덱스가 뭐 앞에 점에서, 그래서 델타 xi라는 것은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로 정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요거 나누기 델타 xi고, 거기서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u i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죠? 요 사이는 델타 xi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 두 지점 사이에 요 중간 거리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이 중간 길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델타 xi 더하기
델타 xi-1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이 이제 요 방정식을 푸는데 적용되는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식을 정리해 보면 이 식은 자 여기에서 그럼 여기도 이제 뭐 저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를 도입해서 식을 써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x i를 알파 델타 xi 마이너스 1이라 정의를 하면 꼭 이렇게 지금 정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쓰면 되죠. 그죠? 델타 xi 마이너스 1 ui 플러스 1 마이너스 ui 빼기 델타 xi ui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이거 나누기 델타 xi 더하기 델타 xi 마이너스 1 해서 여기에 2배가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저거 이 엘립티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을 이용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분의 델타 x 이런 값을 썼는데 꼭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개수값에 지나지 않겠죠. 그죠? 그저 식이 약간 더 복잡해졌을 뿐 못할 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문제 3.9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과제 엘립틱 이퀘이션도 2차원 문제라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클러스터링 된 격자 예를 들어 뭐 이런 사각형 박스다 그러면 뭐 이쪽에 벽면에는 새까맣게 만들고 그죠 격자를 여기는 드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벽면 표면으로 드문 이런 격자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이 뭐 격자 생성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챕터 9장에 있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될 테고 그들 사이에서 델타 x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저 개념대로 그냥 따박따박 계산을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미분값들을 y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입각해서 식이 나올 거고 결국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u 값들이니까 그죠? 여기에 k를 넣든 k 플러스 1을 넣든 뭐 자코비 이터레이션을 하든 가우스-사이델을 하든 그거대로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잡해졌을 뿐이지 개념은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이죠. 자, 책에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문제로서 이 steady state temperature distribution 자, 온도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 방정식은 뭡니까? heat equation이죠. 자, 그게 라운드 t, 라운드 스몰 t는 알파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제곱인데 steady state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0입니다. 그죠? 이놈이 0이고 물론 이게 2차원이니까 여기 y에 대한 미분식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 문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도든 뭐 속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전기장이든 뭐 자기장이든 어쨌든 저렇게 표현되는 식에 대한 솔루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문제는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죠. 경계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의 온도, 자, 각 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i가 미니멈인 면을 1번 면, i가 맥시멈인 면을 2번 면, 여기를 3번 면, 4번 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T1은 여기에서 뭐 면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책에서는 그 구분 없이 이쪽에 온도가 벽면에서 온도가 100이고 나머지는 000일 때
이 값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간 전체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온도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간을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총 점 5개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만약 격자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의 값은 0이고, 그죠? 여기도 0이고, 요쪽 면, 요 밑에 바닥면은 다 값이 100, 100, 100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이런 점들의 값을 반복적으로 쭉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터레이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터레이션과 다음 번 이터레이션 k 플러스 1, 즉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들의 모든 점에서 그 값들의 차이를 다 썸한 것을 에러라고 두면 에러가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k 플러스 1의 t하고 k 상태에서 t가 같다는 거니까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converged 했다, 수렴했다 이런 말을 부르고 이 문제에서는 그 기준으로 에러가 0.01보다 작아지면 즉 모든 점 내가 풀려고 하는 총 몇 개입니까? 20 곱하기 40이니까 800개 점에 대해서 에러가 0.01보다 온도의 모든 값의 차이가 0.01도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미 그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0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에러는 항상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 온도 분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바닥면만 100도고 윗면 0도, 오른쪽 왼쪽 다 0도니까 축대칭이겠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바닥면은 당연하게도 빨간색으로 온도가 100도입니다. 높습니다. 근데 Y방향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런데 요 옆면도 항상 0도니까 이 분포는 이런 타원형 분포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CFD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이걸 칼라 콘투어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수렴을 했을 때 자, 기준을 에러가 0.01보다 작은 작았을 때까지 몇 번 반복 계산을 했는지 그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가우스 아이델 같은 경우에는 574번을 했고 이건 이제 아주 옛날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것이고 요즘은 저 책이 쓰여질 때에 비해서 옛날 저 때만 해도 아마 8비트 컴퓨터 뭐 이런 걸로 했을 거고 지금 여러분 64비트 컴퓨터 씁니다. 그죠? 자릿수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저 숫자보다는 절대적인 크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라인 가우사이드를 하면 308번 이터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라인 가우사이드는 그 트리다이고널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터레이션당 시간이 더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 가우사이델은 실질적인 시간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라인 가우사이델을 사실상 2번 푸는 ADI 같은 경우에는 157번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결국엔 2번을 푸는 거니까 라인 가우사이델하고 실제 시간은 거의 똑같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오버 릴렉세이션을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52번 이터레이션만에 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 이 오메가 즉 그 릴렉세이션 팩터 값을 예를 들어 내가 1.0으로 뒀다. 1.0으로 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포인트 가우스 아이델이죠.
오메가가 1이라는 것은 포인트 가우스 아이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수가 여기 있는 574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 릴렉세이션으로 내가 오메가 값을 1.4를 줬다. 그러면 반복 계산이 한 200번 정도로 줄게 되고, 그래서 약 1.8, 이 문제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1.8 정도 값을 줬을 때는 실제로 매우 작은 횟수의 계산만으로 52번만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저 숫자값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죠? 어, 엄청나게 계산 횟수가 즉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라인 LSOR 같은 경우에도 36번 이것도 한 10% 정도인데 이때의 오메가는 약 1.3 정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값을 알면 다음번에 이제 유사한 문제를 풀 때 대충 오메가를 뭐한 1.2, 1.3 정도 주면 매우 작은 횟수로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죠? Accelerated ADI는 오메가를 릴렉세이션 팩터를 포함한 ADI 기법이 됩니다. 이 경우도 라인 SOR하고 비슷한 오메가 값을 적용했을 때 23번이면 계산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 정도만 숫자값 하나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니셜 컨디션, 즉 초기에 내가 이건 게스를 하는 거죠. 온도가 예를 들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유동 전체를 0도로 두는 게 합당할까요? 100도로 두는 게 합당할까요? 또는 0도와 100도 사이에 먹으니까 50도로 주는 게 합당할까요? 그거에 따라서도 컨버전스 횟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변화량을 얼마나 내가 많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양이기 때문에 적절한 변화 적절히 변화량을 증가시키면 훨씬 솔루션을 빨리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으로 5장 엘리티케이션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예제도 한번 해보시고 그거 풀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습 문제도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5장 문제에 여기를 보시면 이 5장의 문제는 이겁니다. 스트림 펑션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생긴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동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유동이 흘러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요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스트림 펑션으로 보자면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0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스트림 펑션이 결국에는 그 스트림 펑션 값이 상수인 어떤 값 라인이 결국 스트림 라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 이걸 가지고 이 스트림 라인을 구해보라 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벽면은 하나의 스트림 라인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고, 그죠? 자, 스트림 라인과 여기에 스트림 라인 값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어떤 스트림 라인이 있고 이게 스트림 라인의 값이 뭐 10이었고 또 여기는 스트림 라인 값이 20이었다. 그러면 이거 의미는 뭡니까? 이게 1이고 2다. 그러면 P2에서 P1을 빼면 10이죠. 이게 뭐가 되냐면 요 사이를 지나는 유량이 됩니다. 두 스트림 라인 간의 유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요 바깥 테두리의 스트림 펑션은 0이라고 두겠습니다. 결국 차이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0이라 두고 책에 보면 요쪽 벽면, 아래쪽 벽면은 사이를 100이라고 뒀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아래쪽에서 유입구, 입구에서 유량이 100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이 유동이 유지가 되려면 나가는 곳도 100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유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라인은 다 100이 되고 요 위쪽 라인은 또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경계 조건을 주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격자를 요 책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좀 더 조밀하게 풀기 위해서 격자를 내가 여기를 뭐 막 이렇게 조각 냈다. 그러면 자, 여기를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격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는 유동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점이 사이 값이 0이고 요 점은 사이 값이 100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의 사이 값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또는 여기에서 경계 조건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당연히 균등하게 나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3분의 1씩 나눠서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여기서는 유동이 X방향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데 Y방향 속도 성분은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Y방향 속도 성분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 라운드 사이입니다. 근데 요 점에서 만족되어야 되는 건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V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점의 조건은 4파이 라운드 X는 0 이런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기울기가 0이니까 만약에 내가 주고 싶은 바운더리 점의 사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값은 뭐와 같냐면 B점에서 I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뺀, 즉 내부 바로 안쪽에 있는 점과 솔루션이 같다는 거죠. 그죠? 두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바뀌는 게 허용되는 형태로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3분의 1씩 나눠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33.3이고, 여기는 66.6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피하고 싶으면 격자점을, 그죠? 격자점을 요 사이에 한 값으로 될 수 있도록, 델타 Y, 델타 X를 0.2씩 이렇게 줘도 되겠죠.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는 이 문제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간고사는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과제 대체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앞에 그리드 스트레칭에 관한 문제 3.9하고 책에 있는 5.3번 문제 5.3번 문제. 그 5.4번은 이제 방법을 좀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요걸로 해서 중간고사 대체를 하고 점수의 일부를 기말고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장을 마치고 중간고사 이후에 다음 장으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